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장수신 분들은 그런 관심도가 높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오래 살죠. 장수하신 분들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백세인부터 이야기해야 해. 네. 자, 혼자 처음에 우리가 백세인 연구를 할 때는 30년 전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백세인 혼자 산다냐, 우리 걱정이 많았어요. 참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가서 보니까 혼자 살만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백세 어르신들 그 시골에 이렇게 혼자 사는 집에 가면 말이야, 저 운목에가, 응? 네. 뭐 저 비스켓이니 뭐 커피니 뭐니 뭐 삼립빵이니 하는 것들이 수복이 있어. 그래서 저런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백세 할머니가 그래요. 나 저런 거 안 좋아하네. 그럼 왜 저런 거 두셨어요? 동네 사람들 오면 주려고 내가 마련해놨네. 동네 사람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이 완전히 동네 살롱이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담양이라는 데서 만난 백세 어르신 한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인데, 그 양반은 그 이제 이 100세가 넘었는데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내가 갔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뭐 움직이지는 못하고 이제 계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있어. 모여 있어. 우리가 100세인 조사 왔다 해서 구경 왔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야. 이 할머니를 위하려고 모인 거야.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 할머니가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혼자 사시면서 이 할머니가 뭘 했느냐? 동네 굳은 일만 있으면 전부 쫓아가서 자기가 다 도와준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응?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는 이 할머니가 완전히 약방의 감초 같은 분이야. 인망이 너무 좋으시네요. 근데 100살까지 네. 그러신 분이야.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다쳤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 이러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이게 동네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은 절대적인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 그러면 정말 아주 정적으로 서로 얽히고. 그 중에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보건소 그 이제 담당하는 이제 간호사가 난 딱 한마디 하는 것이 있어. 저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할머니가 여러 가지 그 어렵고 그래서 비타민 한 통을 갖다 줬다 이거야. 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건소 마당에 있는 풀을 다 뽑아. 새벽에 가서 다 혼자 가서 뽑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어떤 무엇을 받으면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 이제 갚아. 이게 이제 이 할머니는 그런 철학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100세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주는 것이 아니야. 주고받고 하는 것이야. 주고받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이요. 그게 관계예요. 관계. 원사이드가 아니야.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좀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회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자는 친구야. 남자는 친구. 이제 여자들은 가족이지만은 이제 그런 게 커. 근데 남자 경우에 그 장수한 사람 많지도 않지만은 딱 만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친구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 아파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제일 가까운 게 자기보다 한 100살인 사람, 한 95세 정도 된 사람이 한 20리 정도 떨어진 데 살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 그 친구를 내가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만큼 서로 간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아주 드라마가 뭐냐? 강원도 인제에서 만난 백세 어르신인데, 이쪽에 이제 백세 어르신을 만났는데 산 너머에 자기 친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 동갑내기 친구야. 그때 이제 만 98세였는데 두 분이. 이 두 분을 보면서 내가 감동한 것이 뭐냐? 이 두 분이 이게 산이 하나 있고 이렇게 떨어져 사니까 산 넘어가려면 4시간이 걸려. 또 올라오면 또 4시간이 걸려. 왕복 8시간이네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오고 가고 해. 이 100살 된 영감들이.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지. 그렇게 힘들어서 가서, 그렇게 힘들어서 오는데 도대체 두 분이 만나면 뭐 하요? 뭐 하겠는가? 뭐 하겠어? 그때 감동했다. 하기는 뭐 한단가? 가만히 있다 오제.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 고생해서 가가지고
한 시간 가만히 있다가 다시 돌아와. 그게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장서신 분들이 그런 것이 얼마나 절절해. 예, 관계를 근데 그러나 그 제 핵심 단어는 뭐예요? 가만히 관계가 생기질 않아. 노력하는 것이. 그 좋은 관계를 서로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란 것이 절대 우리한테 던져지질 않아. 관계란 것은 품앗이는 것이 서로. 정말 대단하네요. 품앗이를 해야 내가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응?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돼 그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하여튼 백세 어르신들이 그런 거 보고 여실히 봐. 되게 감동적이네요. 감동할 사람들 많아. 저 나이가 들수록 또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우울증이나 외로움 같은 게 장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 우울증이 장수에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고 친구들이 옆에 있고 그러면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혼자 사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 그러면 거가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르겠지만은 전혀 낯선 사람들이야. 그럼 딱 들어가.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고독을 느낄 수밖에. 그러면 이제 고독이 결국 우울증의 원인이고, 우울증이 제일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 아주 제일 우울증이 초래하는 게 뭐냐? 자살이야. 자살의 결정 요인이 전부 다 우울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서는 안 돼. 우울증이 생기게 않으려면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인터랙션,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제 그래서 서로 정을 교류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서로 오고 가고 하면 그런 우울증이 이제 생기지가 않지. 장수 노인분들한테는 좀 약간 쾌활하신 편인가요? 약간 절대적으로. 긍정적. 그러니까 이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거의 없어. 우울증 있으면 오래 못 살아. 그리고 장수하신 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 그리고 노력의 첫 번째가 뭐냐? 관심이야. 관심들이 많아 이 양반들이. 뭐 우리가 조사한다고 가면 뭐 이게 이제 장비도 들고 가고 뭐 어쩌고 이제 그래 뭐 이게 한 보따리 들고 가잖아. 꼬치꼬치 물어본 사람들도 많아. 그것이 무엇이다냐고 신기하게 생각도. 이 관심이 있어야 서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장수신 분들은 그런 관심도가 높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오래 살지. 그러면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백세인 분들은 되게 쾌활하시고 주변에 새로운 분들한테 말도 많이 건네시고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인간관계가 또 노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마찬가지. Never too late야. Never too late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새로 만나서 정을 줄 수 있으면 그건 되는 것이.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걸 잘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이제 배려가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백그라운드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 자식들이 얼마나 짱짱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이게 그리고 저 상대방을 또 우습게 봐. 저건 뭐 아무것도 없는 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베리어 프리. 모든 데서 예를 들면 주거 환경도 그러고 하지만은 사람 관계에서도 배려가 없어져 버려요. 배려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쁠 것이며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연의 마음으로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지. 그것은 never too late야. 100세 어르신 두 분이 교제하신 4시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무 말 안 하고도 그게 궁극적인 관계네요. 있기만 해도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기쁨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무언의 그 속에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든든함이 있는 것이고. 응?
그것이 관계지. 꼭 손잡고 뭐 악을 써야 관계냐. 이게 가만히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으면 그건 관계지. 이제 그것이 이제 100세 어르신들 보면서 참 소중하구나 하는 걸 느끼지. 노인분들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요, 뭐 동호회도 있을 거고 교회나 절이나 이런 성당이나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도 있고 노인대학 등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런 모임들과 장수와 어떤 관계가 좀 있을까요? 절대지. 예, 절대죠. 그 사회적 활동, 이게 관계 증진이라는 것은 사회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저 심리적인 어떤 우울증이 없어진 것도 사회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장수 사회에서는 이 종교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아니지만 요즘 분들은 종교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잘하면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활동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단 모임도 말이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 관계도 가능하고 봉사 활동도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이란 것을 그 나이 든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나누어주고 그 이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더 주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활동, 예, 우리 주자라는 그런 주자라는 개념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처신을 잘해야 어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리더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려면은 제일 먼저 내가 주는 사람이 돼야 해요.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준다는 것이 뭐냐?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해라. 사회적 활동을 해라.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